아니, 다수만 따라가면 저희 정치가 왜 존재합니까? 그냥 다 매일매일 뭐 사안마다 핸드폰 투표해서 따라가면 되지.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왜 존재해서 뭔가를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민주주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다수결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다수결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예. 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사실은 지금 가장 뭐 많은 방송에 나가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몇 석 예상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21대보다 22대가 더 나아질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가. 네. 근데 참 암담한 이제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약간 양문석 후보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나는 법안 이런 거 관심 없다. 수박이라고 하는 네. 민주당에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 합리적인 분들을 타겟팅해서 본인은 그 사람들 잡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2대 국회가 참 암담하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박용진 이제 뽑으셨으니까 네. 정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바보 박용진으로 어떻게 보면 바보 노무현 이후에 또 하나의 신화를 본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줬죠. 어떻게 보면 바보 박용진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주의가 독재자의 말 한마디를 위협받을 수 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취약한 제도입니다. 통치자가 어떤 생각, 어떤 발언, 어떻게 하냐에 달라지는데 요즘은 연성 독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연성 독재는 쿠데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투표장에서 탄생합니다. 투표로 선출된 지도자가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꿉니다. 거기서부터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민주주의 위협받습니다. 전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이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공천이라는 미명으로 제도와 룰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게 박용진 사례에서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났죠. 제도를 마음대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당선시키고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은 떨어뜨리는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연성 독재라는 거는 예.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 국민들이 혹은 뭐 당원들이 강력하게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가요. 그것도 연성 독재일 수도 있나요? 당연히 있는 거죠. 자,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네네. 뭐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공화국을 다 지향합니다. 예. 자, 자유민주공화국은 사실 세 개의 개념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네. 자유는 소수자를 우대하는 겁니다. 네. 민주는 다수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공화는 소수자와 다수가 충돌할 때 이들이 무조건 다수가 독재를 하지 않도록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다수가 하는 게 독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소수가 배제돼 버리고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공화주의인 겁니다. 네. 그 세 개가 조화를 이뤄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네. 다양성을 거부하면 당연히 그것은 다수의 독재는 독재인 거죠. 그것이 연성 독재인 겁니다. 포퓰리스트들이 등장을 해서 편을 가릅니다. 네. 그리고 나를 지지한 사람만이 참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포퓰리스트들이 독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안 할 방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고 혹은 뭐 지지를 받아서 어떤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순간에 이해 충돌이 있는 뭐 소수를 더 배려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다수의 뜻에 따르는 요것들이 충돌할 때 나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면 물론 내가 정말 무슨 종교인처럼 굉장히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 소수를 더 배려할 수도 있지만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번 선거를 혹은 뭐 다음 선거를 이기게 되고 그래야 내가 또 다음 선택을 받아서 어떤 좋은 정책을 뭐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다수의 뜻을 거스르거나 그러기 쉽지 않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꾼이 있는 거고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수의 뜻을 따라야 내가 다음에 정치를 또 할 수 있다. 당연히 모든 정치인들의 고민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타협해 나가느냐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다수만 따라가면 저희 정치가 왜 존재합니까? 그냥 다 매일매일 뭐 사안마다 핸드폰 투표해서 따라가면 되지.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왜 존재해서 뭔가를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민주주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다수결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다수결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극단의 두 세력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오로지 정쟁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화주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이제 훼손됐다. 훼손됐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소수자나 약자 그러니까 여성, 청년 거의 없어요. 이번 공천 받은 분들 가운데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다 떠나서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그 공화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 미래 세대에게 우리 그 한반도의 이렇게 평화 공존을 네.
물려주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냐. 저는 네. 여기에 이제 정치의 미래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가치에서 보고 있냐. 지금 그게 아니라 내 편만 보고 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내 편만 끝까지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그 정치 비전을 실현하겠다 네. 이런 건데 더 중요한 건 존중과 배려, 네, 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타 정치 세력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서로 협력하고 설득하고 반대편을 설득해서 가는 게 정치이지 네. 반대편을 배제하고 배격하는 것은 정치가 네.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르만 여의도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좀 네네. 뜻깊은 저 더 얘기였네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었는데 접겠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우아했나요? 아, 근데 약간 좀 뿌듯해요. 우리 장르만 여의도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 네. 요양 프로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자.